110번 보시면 110번에 이제 2차 방정식의 작성 유형에 이제 110번 최고차의 계수가 1인 두 2차식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라고 할 때 이제 알파와 베타의 값을 각각 구하세요인데 조건 가에서 먼저 이제 fx랑 gx가 이렇게 곱해져 있고 이렇게 이제 곱해진 녀석이 x의 4제곱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빼기 4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이제 3 요렇게 되어 있네요. 계수의 총합이 이제 요 녀석이 이제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인수분해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계수를 다 더해서 이제 1이 될 때는 뭐 적어도 이제 x-1이라는 인수를 갖는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을 이제 1로 조립제법을 해보면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빵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요 녀석을 이번엔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해보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다가 2 되고 마이너스 3이고요 3이니까 여기가 또 0이 나오고요. 요 녀석이 지금 마이너스 1로 한번 더 되나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제 3이 돼서 빵 요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두 녀석 곱한 녀석이 fx 곱하기 gx가 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두 개가 있고요. x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 하나와 x 마이너스 3이라는 녀석을 하나를 갖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조건 나에서 fx랑 이제 gx를 더했을 때 두 배의 x 빼기 알파와 이제 x 빼기 베타를 갖습니다. 이제 이런 거고요. 조건 다에서는 두 녀석을 곱한 다음에 알파를 이렇게 대입한 게 두 녀석을 더한 식에 이렇게 알파를 대입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고요. 두 번 조건 나를 좀 잘못 썼죠. 더하기인데요. 그렇죠? fx 더하기입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건 요 식에다가 알파를 대입을 하시면 g 알파라고 하는 녀석이 빵이 나오는 건 이제 확실하잖아. 알파가 얼마인지까지는 몰라도. 그치? 마찬가지로 요 식에도 똑같이 그럼 f 알파 곱하기 g 알파도 f 알파 더하기 g 알파랑 똑같기 때문에 이제 이 값이 0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제 봐봐. 얘네들을 어떤 두 숫자를 있잖아. 얘네가 실수라고 할 때 더해도 빵이고 이제 이렇게 곱해도 빵이 되는 상황이려면 사실 둘 다 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곱했을 때 빵이면 둘 중에 하나가 빵이라는 건데 둘 중에 하나를 빵이라고 놓으면 나머지 하나도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조건 나와 다를 종합해 봤을 때 f 알파 역시 0이고요. g 알파 역시 0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이 x 마이너스 알파라는 녀석은 공통인수여야 된다는 거죠. 공통인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공통인수가 될 수 있는 게 둘이 곱했을 때 x 플러스 1을 두 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fx랑 gx는 각각 x 플러스 1 하나와 식을 이렇게 나눠 갖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곱했을 때 나머지 식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둘 중에 한 녀석은 이제 x-1이고 둘 중에 한 녀석은 x-3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얘랑 얘는 위치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 그 다음 다시 이제 베타를 찾기 위해서 이제 둘이 다시 더해보면 x-1로 이렇게 묶이고 더해지는 게 2x 빼기 4니까 2로 묶어버리면 여기가 이제 x-2 이렇게 남습니다. 그랬을 때 그럼 이제 요 형태와 요 형태를 보시면 알파와 베타가 x 플러스 1로 묶이죠.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가 공통인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찾는 알파는 마이너스 1이어야 하고요. 요 식을 보면 요 자리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을 녀석이기 때문에 베타에 들어가 있을 값은 2가 돼야 합니다 정도로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식이 이제 인수분해가 잘 되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데는 이렇게 크게 많이 어려움은 없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20. 이제 봐봐. 이제 x 플러스 알파가 공통 인수인데 그러니까 얘랑 얘가 공통으로 곱해져 있다라는 상황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x 플러스 1이 요 x 마이너스 알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게 110번이었고요. 다음은 121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는 2차 함수인데
fx는 2차 함수인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답니다. 조건 가는 fx는 2차 함수. 조건 가에서 f2는 빵이래요. 조건 나에서는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언제나 f3보다 크다. 이런 건데, 즉 무슨 말이냐? 모든 fx 값이 모든 f3보다 언제나 크거나 같다라는 말은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 요 점의 최소값이 딱 f3이 되는 상황이어야지만 이 함수의 모든 함수값은 f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즉 그 말은 꼭지점의 x좌표가 3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근데 또 조건 가를 보니까 x축을 대충 이 정도 하나 그렸을 때 f2가 0이라는 말은 x축과 만나는 점이 이쪽이 2가 되겠죠. 2는 3보단 작아야 하니까요. 2차 함수의 이제 대칭성의 성질을 이용하시면 이제 요 숫자가 이제 4가 됩니다. 이제 이런 것까지 찾을 수 있다라는 거지. 이 두 가지를 종합을 해봤을 때 그럼 내가 찾는 fx는 아직 최고차 한계수가 얼마인지까지는 어딨어? 문제 121번 안 주어져 있으나 최고차항을 몰라요. 하지만 인수가 x-2랑 x-4 이렇게 생겨야 하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내가 찾는 이 a는 반드시 양수여야 합니다. 왜? 최소값이 f3입니다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함수는 반드시 아래로 볼록이어야겠죠. 석조에 저기 없는 번호 있으면 얘기해줘야 알았죠? 자, 여기까지 찾아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를 풀어버리시면 우리가 문제에서 그리고 f0을 k라고 한대요. 근데 여기다 0을 집어넣어 버리면 플러스 8a가 나오는데 나는 문제에서 플러스 8a의 값을 우리 문제에서 k라고 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에서 그러면은 fx는 kx 요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이 얼마니? 이제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이제 fx 찾은 거 요 녀석 집어넣고요. 그 다음 kx를 쓸 때 k 자리를 8a로 바꿔서 8ax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양변에 a가 양수니까 a를 날릴 수 있고 정리를 하시면 x제곱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14x 플러스 8은 땅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두 분의 합을 구하든 곱을 구하든 뭐든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정도의 얘기가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다음 문제 121번, 다음 문제 125번입니다. 125번. 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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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둑. 자, 125번 보시면 자, 이 문제는 이제 뭐 계산만으로 통해서 풀기는 조금 힘들고요. 모든 실수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 2차 항계수, 최고차 항계수가 1인 2참수가 한 마리가 있대. fx가 x제곱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렇게 써져 있는 2차 함수가 한 마리가 있고요. 조건 가에서 f-2랑 f6이랑 똑같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써져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차 함수가 하나 이렇게 있으면 어딘가 함수값이 똑같은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이 한쪽은 왼쪽은 마이너스 2이고요. 오른쪽은 6이어야 합니다. 정도의 그림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고 이제 대칭 축을 이렇게 그어버리면 좌우 대칭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 녀석의 중점이 내가 찾는 대칭 축입니다 정도를 생각할 수 있고 마이너스 2와 6의 중점 더해서 2로 나누시면 여기가 이제 2라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 2차 함수는 꼭지점의 x좌표가 2인 2차 함수입니다 정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즉 그럼 내가 찾는 fx가 여기까지 찾아진다는 거예요. 최고차 항계수는 1인 거 아니까 이게 x-2의 전체 제곱하고 뒤에만 모릅니다 정도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자, 그 다음 또 조건 나에 마침 최소값이 마이너스 9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9입니다. 이것까지 이렇게 찾아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찾았으면 그 다음부터 내가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이제 f 괄호 절대값 fx는 0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은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걸 먼저 찾을 거야. 그냥 요 녀석을 내가 통째로 t라고 하면 나는 먼저 전체 식에서 ft가
0이 되는 t 값을 먼저 찾을 거예요. 그럼 여기다 이제 t를 집어넣으면 t-2의 제곱 마이너스 9가 0입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얘를 푸시면 t 값이 3에서 뿔마이씩 더하시면 1 또는 이제 5, 이제 이렇게, 아니네, 2에다가 뿔마 3, 2에다가 마이너스 1 또는 5, 이제 계산 살짝 생략했어요. 이제 이렇게 두 값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두 값을 찾고 나면 뭘 해야 하는 거냐? t가 뭔데? 절대값 fx잖아. 얘가 마이너스 1 또는 5가 돼야 됩니다를 다시 푸셔야 된다는 거야. 근데 생각을 해보면 어떤 녀석의 절대값은 절대 마이너스가 될 수 없거든. 그치? 그쵸? 그러니까 이런 값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뭐만 찾으면 되냐? 이 녀석만 찾으면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fx의 절대값이 5입니다를 뭐 풀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나는 이렇게 풀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5입니다. 이렇게 놓고 푸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여기가 2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9입니다까지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요 방정식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y는 fx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5라는 상수함수를 그려가지고 교점의 개수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9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는 뭐 이쯤 있을 것이고요. 5는 걔보다 한참 위에 이쯤 있을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찾는 실근의 개수, 즉 교점의 개수가 총 4개가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절대값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도 풀 수 있지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2개로 찢어가지고 교점의 개수, 실근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로 생각해가지고 교점의 개수가 총 4개 있습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이해가시나요? 자, 125번이었고요. 다음 유형 6번에 13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37번. 자, 137번은 우리가 이제 방정식, 다항식에서 배웠던 이 곱셈 공식을 좀 잘 이용을 해야 하는데, 자, 우리 문제 일단 이걸 좀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37번에 이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이 3abc입니다. 네. 자, 얘를 만나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생각들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매번 인수분해하기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좀 정리를 해놓자라는 겁니다. 자, 이 녀석을 이항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3abc는 0 이렇게 바꿔놓으시면 이 좌변이 곱셈 공식에 의하여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는 0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럼 어쨌든 두 괄호가 0이라는 말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거나 또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값이 0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 식은 우리가 이렇게 변형을 했죠. 요 식은 2분의 1에 중괄호에 a-b의 전체 제곱과 b-c의 전체 제곱과 c-a의 전체 제곱이 0입니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문제에서 a, b, c가 실수 범위 안에 있다는 보장이 들어와 있으면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되기 위해서는 괄호 안에가 각각 0이 돼야 되고요. 그러려면 a랑 b랑 똑같고 b랑 c랑 똑같고 c랑 a랑 똑같아야 하니까 a와 b가 a, b, c가 전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이렇게 되려면 둘 중에 하나는 만족을 하고 계셔야 한다는 거야. 뭐 합이 0이 되거나 세 녀석이 전부 다 똑같아야 합니다로 기억을 하고 계시자라는 거죠. 서술형에는 이렇게 된다라고 과정을 좀 써주셔야 하고요. 객관식으로 나왔다고 하면 얘 또는 얘가 돼야 합니다라는 걸 파악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지, 실수 범위에서는. 근데 우리 문제는 그러면 맨 마지막 줄 읽어보시면 근데 A, B, C가 자연수잖아. 그치? 자연수는 더해서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치? 다음 조건을 만족하고 A, B, C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A와 B와 C는 똑같은 값이어야 하는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파악해놨으면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할 건데, 주어진 2차 방정식이 x제곱 빼기 2ax로 시작해서 b랑 c 자리를 전부 다 a로 바꿔버릴 거라는 거야. 다 똑같을 거니까.
B자리도 A, C자리도 A 더하기 B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9는 빵입니다로 쓸 거야.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이제 판별식을 적용시켰을 때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9가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습니다. 이걸 풀면 A가 몇보다 작다? 3보다 작습니다 라는 게 나온다는 거지. 따라서 순서상이 뭐밖에 없냐? A도 1, B도 1, C도 1인 거 하나. A, B, C가 다 똑같아야 되니까 A도 2, B도 2, C도 2인 거 하나. 이렇게 두 개의 순서상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혹시 유형 6번에서 혹시 또 다른 거 질문하고 싶은 거 좀 늦게 온 친구들 혹시 있으실까요? 149랑 150번도 자,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거 넘어가기 전에 149하고 150번 풀어볼게요. 자, 우자. 이제 A, B가 정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제 이 문제 조금 특이하게 풀리는 문제 같아요. 149번. 2차 방정식 x 제곱 더하기 2배 a-b의 x 더하기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 빼기 아이고 길어요. 더하기 3a 빼기 4b 빼기 5는 빵. 얘가 중근을 갖도록 그럼 일단 A, B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정수도 유리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유리수도 실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개수가 실수인 걸 파악하고요. 그 다음 판별식 쓸 겁니다. 오케이. 자, 이제 개수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중근을 갖는데 판별식 짝수 공식을 적용을 시켜보면 A-B의 제곱에 마이너스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3AB의 빼기 3A 더하기 4B 플러스 5가 이제 빵이 돼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녀석을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2AB 얘도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4AB에 플러스 3AB니까 마이너스 AB 남고 빼기 3A 더하기 4B 플러스 5는 빵입니다. 이렇게 남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녀석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A와 B가 정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은 하나밖에 없는데 미지수가 두 개가 주어져 있는 이런 상황을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이제 부정방정식을 풀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상황은 무엇이냐? 이제 이런 꼴을 만들어 버리는 거지. A 곱하기 B가 예를 들어 뭐 7이에요. 근데 A와 B가 정수랍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 버리면 곱해서 7이 되는 게 실수일 땐 무수히 많지만 정수일 땐 한 개는 아니어도 유한개의 해를 갖는다라는 거야. 대문자 A와 대문자 B가 정수라고 하면. 그래서 곱해서 어떤 정수가 되는 상황을 만들어 줄 건데 일단 잘 볼게요. 그 과정을. 봐봐. 이제 어떻게 만들 거냐. 빼기 4b는 5까지 만들어주고 봐봐. 요 식을 가지고 이렇게 찢을 겁니다. 여기에 앞에 A 하나 여기다 B 하나 이렇게 써놓고 전개하는 과정을 생각해봐. 여기랑 여기 있는 상수랑 곱해서 3A가 만들어지려면 여기 플러스 3 써져 있으면 되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얘랑 곱해서 얘를 만들려면 빼기 4가 써져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변은 어떻게 하냐? 원래 요 식이 없던 마이너스 12가 하나 들어왔잖아. 그치? 우변에도 마이너스 12를 계산해 주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7 이렇게 쓰면 맞니? 계산하면? 마이너스 10인데 다시 계산해서 이쪽이 플러스 5가 맞추려면 맞네요. 그쵸? 맞게 잘 쓴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면 어차피 A와 B가 정수이기 때문에 A 빼기 4랑 B 더하기 3 역시 정수가 되거든. 즉 두 정수를 곱해서 마이너스 7이 되는 경우가 이 통째 값을 먼저 1하고 마칠. 그 다음에 그럼 뭐 마이너스 7하고 1도 있고요. 그럼 마이너스 1하고 7도 있고요. 7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4개가 존재하겠지. 그치? 그럼 이때부터 A, B 순서상을 찾아보는 거지. 이때는 그럼 A가 5가 돼야 되고요. B 값은 마이너스 10이어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이렇게 찾으시면 이제 답이 다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나온 값들 중에 곱해서 제일 작은 값 나오는 걸 답으로 이제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게 그나마 7이 소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제 약수 순서상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몇 개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둥둥둥 150번입니다. 150번. 어떤 실수 xy에 대하여 어떤
실수 x, y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y 더하기 4의 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k는 빵인데요. 얘를 만족시키는 양의 정수 k의 개수를 구합니다. 즉 이거를 봐봐. 어떤 실수 x가 삐리리는 빵을 만족합니다. 이런 구조의 문제를 다르게 해석하면 이런 거야. 삐리리는 빵을 만족하는 실수 x가 존재합니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말은 삐리리는 빵이라는 요 방정식은 실근을 갖네요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특히나 그럼 저 주어진 식의 꼬라지가 2차식일 때는 그럼 실근을 갖는다라는 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치? 역시나 이제 그럼 요 녀석의 판별식이 이제 y 더하기 4에 제곱 빼기 4배에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실근이니까 두 개가 실근일지 하나가 실근일지까지는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제 요거를 좀 정리를 좀 이쁘고 사랑스럽게 해보면 이런 거죠. 마이너스 3y의 제곱에 플러스 8y 마이너스 8y 없어지고요. 플러스 그럼 16 마이너스 4k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3y 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16이 0 이하입니다. 역시나 이런 거야. 또다시 어떤 실수 y가 다음 식을 만족시킵니다 라고 하는 건 즉 얘를 집어넣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실수가 존재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치? 그럼 얘도 이제 문자는 y라고 써져 있긴 하지만 그냥 뭐 정도 이런 거야. 봐봐. 그럼 3y의 제곱이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어도 상관없거든요. 2차 함수로 물론 생각할 수도 있지만 y 제곱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생각도 가능합니다. 봐봐. y 어떤 완전 제곱식이 자 5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항상 성립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음을 만족시키는 실수 y가 존재한다 정도는 얘기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에 막 음수가 이렇게 써져 있으면 어떤 실수를 집어넣어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0까지 들어와도 0 집어넣으면 되니까 다음을 만족시키는 실수 y가 존재한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즉 어떤 녀석의 제곱이 써져 있고 다음을 만족시키는 실수 y가 존재합니다라고 해석하려면 이 자리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들어와 있으면 실수 y가 존재한다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녀석을 풀면 k의 범위가 나올 거고 그럼 k가 몇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4보다 작거나 같다. 즉 양의 정수 찾으라고 했으니까 k는 1, 2, 3, 4 4마리 있습니다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150번 문제였어요. 자, 다음은 이제 유형 저 뒤에 21번으로 넘어가서 482번 문제를 또 풀어보고 올게요. 가은이가 안 오네. 왜 안 오지? 어디 갔지? 482. 슉슉슉. 자, 이 문제는 이제 계산을 조금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해볼게요. 그때 c 괄호 x-2의 제곱 b 괄호 x-2의 플러스 a는 빵에 그는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보시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이제 이런 거를 쓸 수 있거든요. c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a는 빵의 두 근은 알파분의 1과 개수가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그는 역수가 취해진다 정도를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찾을 수 있고요. 자, 그럼 얘랑 얘를 비교를 해보자고요. 내가 이만큼을 통째로 fx라는 식으로 놔버리면 있잖아. 이만큼은 통째로 fx-2라는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함수의 입장에서 이 녀석을 오른쪽으로 두 칸만큼 평행이동시키는 함수가 얘란 거야. 그치? 근데 요 함수의 x절편이 근이잖아. 근데 오른쪽으로 두 칸 평행이동 시켰으면 x절편 역시 오른쪽으로 두 칸씩 이동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요 방정식은 얘를 x축 방향으로 두 칸만큼 평행이동 시켰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근의 위치도 오른쪽으로 두 칸씩 평행이동했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근이 알파분의 1 플러스 2하고 베타분의 1 플러스 2가 돼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답은 누구? 4번이 유일하게 이제 요 답을 만족시키는 숫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내자라는 겁니다. 물론 근각에서의 관계를 인내심을 가지고 열심히 풀다 보면 답이 물론 나오긴 하겠지만 이제 조금 풀이가 좀 비효율적인 풀이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483번 483번은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2018의 전체 제곱 더하기 x 빼기 2018 더하기 2 곱하기 2018 이렇게 볼 겁니다. 이렇게 봐야 치환하기 편하니까요. 그럼 있잖아, 요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대요. 잘 보세요. 그 상태에서 내가 요 녀석을 라지 x로 이렇게 치환을 해버리면 라지 x의 제곱 플러스 라지 x 플러스 2 곱하기 2018인데요. 이 방정식의 두 근은 알파 마이너스 2018과 베타 마이너스 2018이 되는 거지. 왜냐면 x가 라지 x가 뭔데 스몰 x 마이너스 2018이잖아. 여기서 저 알파 베타는 x 값이고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은 라지 x 값이어야 하니까, 그치? 즉 x 빼기 2018이라고 을 치환했으면 근도 알파 빼기 2018과 베타 빼기 2018이 된다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있잖아. 알파 빼기 2018과 베타 빼기 2018의 곱을 구하세요니까 그냥 이 두 근의 곱을 구하세요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분의 얘가 그냥 답입니다. 4036이 그냥 답이겠지요. 그렇죠? 이걸 일일이 전개해서 근각의 수의 관계를 다 쓰는 것보다는 이런 방식이 조금 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풀면 한 10초 정도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 자체가 이제 쉽진 않지만 치환을 해서 뭔가 치환이 될 듯 말 듯하게 생겼으니까 확실하게 치환이 될 수 있도록 모양을 맞춰주자 정도의 생각입니다. 485번이에요. 485번. 485번. 자, 역시나 이제 요 녀석도 이제 생겨먹은 꼬라지를 좀 잘 보시면 뿅뿅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여기서 문제에 주어진 게 알파 더하기 베타는 2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4입니다. 그때 f x 더하기 3은 빵에 두 근에 뭘 물어봐? 곱을 물어봐요. 자, 볼게요. 여기서 요 방정식의 두 근은 당연히 이건 x 값이죠. 그렇죠? 당연히 x 값입니다. 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어쨌든. 근데 내가 여기 2x-1을 라지 x로 치환하는 순간 방정식은 f 라지 x는 빵이 되고요. 요 방정식의 두 근은 2알파-1과 2베타-1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역시나 있잖아. 봐봐. 내가 그럼 요 녀석을 t라고 치환하는 순간 ft는 빵이 되는데 이 방정식의 두 근은 알파 플러스 3과 베타 플러스 3이어야 합니다 라는 거야. 근데 이제 이식과 이식을 보시면 이식과 이식은 f 똑같은 함수를 가지고 문자만 라지 x를 썼냐 t를 썼냐 차이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라는 거지. a제곱 플러스 2a 빼기 3은 빵. 여기서 나오는 a값 두 개나 x제곱 플러스 2x 빼기 3은 0에서 나오는 x값 두 개나 t제곱 더하기 2t 빼기 3은 0에서 나오는 t값 두 개나 똑같은 값이 나올 거라는 거야. 그치? 이해됐니? 즉 여기서 나오는 이 두 근과 여기서 나오는 이 두 근은 같은 값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알파 더하기 3, 베타 더하기 3이라고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자, 봐봐. 이런 거지. ft는 0의 두 근 t값이 여기서 나오는 두 근 t값이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얘들아 잘못 썼어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 라지 x 이 두 근하고 당연히 똑같아야 된다는 거잖아. 그치? 이 두 근이 이 알파 빼기 1과 이 베타 빼기 1이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요걸 다시 봐봐. 이걸 또다시 원 상태로 이렇게 돌려버리면
원상태로 돌린다? t라는 게 뭔데? t라는 건 x 더하기 3인 거잖아. 결국 끝이. t라는 건 어쨌든 x 더하기 3이니까 여기서 x 값을 다시 찾으시면 2알파 마이너스 4하고 2베타 마이너스 4라는 값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찾는 방정식의 두 근은 이 녀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녀석을 곱하시면 됩니다. 이제 두 녀석을 곱해서 전개를 하면 이거 두 개만 가지고 이제 모든 값을 다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짠. 485번이었어요. 이게 구조가 조금 복잡해가지고 자, 또 다른 방법, 조금 헷갈리지 않고 풀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문자의 혼동을 막지 않고 풀 수 있는 방법. 문자를 치환 같은 거 하지 않을 건데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이거 f2x 빼기 1은 그럼 두근이 알파랑 베타인 거 보니까 인수분해가 x 빼기 알파와 x 빼기 베타로 인수분해가 돼 있고 뭐 최고차항 모르니까 뭐 p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냥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겠지, 그치? 그러면 내가 이 식을 fx 플러스 3으로만 잘 만들면 되거든요. 어떻게 만들 거냐? 여기에 x에 2분의 x 플러스 4를 대입을 할 겁니다. 왜 2분의 x 플러스 4냐면 그래야 2랑 곱해져서 이 앞에 있는 2가 없어지고 뒤에 있는 게 딱 x 더하기 3으로 맞춰주기 위한 값을 대입을 하자는 거야. 그럼 요거를 대입을 해버리면 얘를 x 자리에 얘를 대입해서 이게 나왔으니까 여기 있는 x 자리도 전부 다 이걸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즉 2분의 x 더하기 4 마이너스 알파와 2분의 x 더하기 4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데 이 녀석을 통분을 하시면 2분의 x 빼기 2 알파 플러스 4가 되고요. 2분의 x 빼기 2 베타 플러스 4가 된다 이겁니다. 그럼 어쨌든 얘는 빵이라고 쓰려면 얘도 빵이고 얘도 빵이어야 하니까 이 분자들이 빵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분자들이 빵이니까 각각 x값이 2 알파 마이너스 4와 2 베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렇게 저기서 찾은 두 값을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문자가 조금 덜 헷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자, 다음은 485번까지 했고요. 497 497번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뭐 가로 길이가 6m인 조형 포물선 모양의 조형물이 설치가 돼 있고 어떤 직사각형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림의 C가 그 조명의 위치가 점 C인데 그림에는 점 C가 찍혀 있진 않죠. BCA가 60도가 될 때 이제 조형물의 높이의 값을 구하세요. 이 조형물의 높이, H, 사각형으로 된 조형물의 높이를 구하세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486번. 그림을 이걸 잘 그릴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여기가 지금 C고, 여기가 B고, 여기가 A고, 이렇게 딱 알맞게 들어있게 어떤 조형물이 있고 나는 요 길이를 구하랍니다. 지금 이 길이가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요 길이가 구하고 싶습니다. 정사각형 답지 그림이랑 다르다고요? 잠깐만, 조형물의 좌표 평면을 잡자. H값 굵기는 무시하며 조형물의 높이는 3m보다 높습니다. 접하게 된다. 근데 접하게 되는 조형물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림 잘못 그렸어. 그 그림 진짜 그림인데 이 그림은 잘못 그린 것 같아. 이거는 무슨 497번은 400왜 486이라고 썼죠? 497번인데요. 497번은 그림이 좀 잘못되어 있네요. 이거는 무슨 조형물이 삼각형으로 생겼고 포물선 모양의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고 조형물 중앙에 조명이 있고요. 그러니까
조형물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 조명이 여기 설치가 돼 있어서 이게 조명이에요. 여기가 조명이고 여기가 점 C인데 이 조명을 이렇게 비추면 이렇게 지면에 접하는 여기가 B랑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포물선 모양의 조형물이니까 요 길이가 이제 6이고요. 그리고 조명의 높이가 6이랍니다. 즉 요 길이가 6이래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문제에서 뭘 구하라는 거냐면 조형물의 높이를 구하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세요. 이제 이런 말이네요. 그림이, 그치? 이 값이 얼마니 물어보니까 결국은 뭘 물어보는 거냐면 요 꼭지점의 y좌표를 찾으세요. 이 정도를 물어보는 겁니다. 꼭지점의 y좌표를 찾으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여기가 몇 도? 여기가 60도가 된답니다. 그렇죠? 여기가 60도가 된다고 하니까 삼각형을 그럼 요런 삼각형을 이렇게 그어 보시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상관이 없고요. 요런 삼각형을 이렇게 그어 보시면 요 기울기가 여기가 이제 60도가 돼야겠지. 여기가 30도, 90도짜리니까, 그치? 그럼 여기가 60도가 된다고 할 때 요 직선의 기울기가 y는 루트 3입니다. 그리고 얘를 y축이라고 이렇게 놓으면 요 점의 좌표가 0,6이니까요. y절편이 요렇게 되는 직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요 직선식이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자, 그 다음 그럼 요 점의 좌표, 이 점의 좌표는 3이고 여기의 좌표가 마이너스 3이겠죠. 여기를 원점으로 이렇게 잡는다고 하면, 그치? 그럼 요 이차 함수는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인 거 정도만 알고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x 플러스 3과 우리 x 마이너스 3을 인수로 가지고 있는 요런 이차 함수여야 합니다. a는 음수입니다. 까지. 이렇게 써놓고 나서 얘랑 접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얘랑 접하기 때문에 둘이 같다 이렇게 놓고 판별식이 빵입니다 하시면은 a 값이 나올 거예요. ax 제곱 마이너스 루트 3x 마이너스 9a 마이너스 6은 빵입니다. 이렇게 둘이 갖다 놓고 내가 정리를 한 건데 이 녀석 판별식을 보시면 b제곱 3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9a 플러스 마이너스 6이 0입니다를 푸시면 36a 제곱 플러스 24a 플러스 3은 빵입니다. 이제 이 정도를 생각할 수 있겠네. 12a의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인가요? 빵인가요? 이게 6, 2, 1, 1 정도로 되겠네요. 그럼 내가 찾는 a 값은 마이너스 6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내가 찾고자 하는 게 꼭지점의 y좌표잖아, 그치? 즉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이 녀석을 fx라고 하면 내가 찾고자 하는 게 f0이란 말이야, 그치? 근데 f0이라는 게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a거든요. 마이너스 9a는 a에다 얘나 둘 중에 하나를 집어넣은 값인데 우리 문제에서 저 조형물의 높이는 3m보다 높아야 한다라니까 얘를 집어넣어야 이제 3보다 큰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케이. 얘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은 이제 3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은 게 3보다 큰 값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9가 내가 찾고자 하는 조형물의 높이입니다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짠짠. 되셨나요? 497번이에요. 자, 다음은 498번. 자,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식작성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이제 문제풀이의 효율이 정말 많이 달라지는 이제 그런 문제인데, 식작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문제풀이 방법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가로 길이 이제 세로 길이가 15m짜리 498번 15m짜리 정사각형이 이렇게 이 점선 한 칸 간격이 지금 5m고요.
15m짜리 이제 조형물이 이제 그 무슨 어쨌든 조형물이 있는데 여기를 y축으로 잡고 여기를 이제 x축으로 잡고 좌표 평면을 이제 만들 건데 여기에 이제 천장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대. 여기에 천장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대요. 여기가 이제 5고요. 그랬을 때 분수가 지금 여기에 계단이 지금 계단처럼 이제 계단이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무슨 뭐 계단이 만들어져 있어서 똑같은 이차 함수가 여기 1m만큼 떨어지고 여기도 1m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이차 함수가 이제 이렇게 되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1m 떨어진 지점에서 분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이 두 녀석은 똑같은 모양을 그리고 있는 포물선의 일부분입니다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줄기를 1에서 만든 좌표를 이용하여 표현할 때 1에서 만든 좌표가 지금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으로 놓고 푼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물줄기가 벽면 pH에 닿지 않도록 하는 즉 요 벽면에 닿지 않도록 하는 k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제 이런 문제인데 이런 거죠. 요 이차 함수는 여기를 좌표화시키면 그럼 여기가 1, 빵이고요. 여기를 좌표화시키면 6,5가 됩니다. 그치? 오케이. 따라서 내가 찾는 이차 함수 요 녀석을 fx라고 하면 fx는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인 이차 함수인데 1 집어넣으면 빵이 나오고요. 6 집어넣으면 5가 나오는 이차 함수여야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fx는 최고차의 계수는 아직 모르니까 최고차의 계수가 k라고 했으니까 k라고 놓고 1 집어넣어도 6 집어넣어도 걔네들보다 1 작은 값이 나오는 식입니다.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거죠. 1 집어넣어서 0이 나오고 6 집어넣어서 5가 나오도록 하는 2차식을 세워버리는 겁니다. 위로 볼록이니까 당근 빠딱 K는 음수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규칙을 찾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규칙이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식의 식작성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럼 그때 이제 요 직선이 이제 y는 이제 x 플러스 5라는 식이 나오는데 문제는 얘랑 얘가 접하는 상황보다는 분수가 아래쪽에 있어야 돼. 접할 때도 천장이 어쨌든 닿으니까. 막 분수가 막 물줄기가 힘이 세가지고 막 천장 뚫고 지나가게 생기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치? 그 말은 그럼 일단 얘랑 접하는 상황을 찾아보자는 거야. 그치? 그러면 요 녀석 좀 정리를 하면 뭐 kx의 제곱 마이너스 7kx 플러스 6k 플러스 x 빼기 1인데 얘는 이렇게 x 플러스 5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정리를 해놓고 이항을 하시면 kx의 제곱 빼기 7kx만 남고 플러스 6k 마이너스 6은 빵이 남아서 이제 접할 때를 좀 찾아볼 거예요. 알았지? 접할 때를 계산밖에 했죠. 그쵸? x 없어지니까요. 판별식 49k 제곱에 마이너스 4k에 6k 마이너스 6이 이제 빵이 되는 상황을 찾아야 됩니다. 어쨌든 빵이 된다라고 해도 되고 안 만나야 되잖아. 이 벽이랑 이차 함수가 안 만나야 되기 때문에 만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식을 세워놓고 푸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아요. 얘 전개하면 얼마? 24 빼면은 여기가 25의 k 제곱이고요. 빼기 플러스 24k가 0보다 작으니까요. 여기서는 다행히도 양변을 k를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 k가 음수인 걸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k를 나누면서 부등호 방향 바꿔버리시면 되죠. 그냥 그치? 그럼 내가 찾는 k는 몇보다 크다? 마이너스 25분의 24보단 커야 합니다인데 자 문제는 천장에만 안 닿으면 되냐 이런 건 아니고 물줄기가 약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여기에 걸려서 여기에 못 가는 상황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치? 역시나 그럼 요 점의 좌표가 지금 5,5거든요. 즉 x좌표가 5일 때는 걔보다는 위를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지. 즉 요 이차 함수 f 값이 5를 집어넣었을 땐 5보다 무조건 큰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5도 안 돼. 딱 모서리에 걸치는 것도 못 지나가는 거니까 5보다 무조건 커야 된다는 거죠. 여기가 5,5보다는 위쪽을 지나가야 합니다. 라는 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F5를 계산을 해보시면 F5가 4 남고요. 4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K 플러스 5 집어넣으면 4가 5보다 큽니다. 즉 4K는 뾰병 작습니다. 누구보다
마이너스 1보다, 따라서 K는 몇 보다 작다?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다. 즉 1번과 2번을 짬뽕을 해봤을 때 마이너스 25분의 24보다는 커야 하고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는 작아야지만 조형물 밑에 계단에도 걸리지 않고 천장에도 걸리지 않고 저 사이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정도의 얘기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도 걸리면 안 되고요. 물이 여기에도 닿으면 안 됩니다. 즉 이 사이를 지나가게끔 하는 여기와 기준, 이 직선과 기준을 잡아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2에서 정의한 2차 함수를 이용하여 pH와 닿지 않도록, 이게 pH, 그러니까 2번 문제의 답이 이 녀석이죠. 이게 2번 문제. 그 pH, 그 계단에 닿지 않도록 하는 녀석이 이 답이고요. 그 다음 천장 EF에 닿지 않도록 하는 답이 이 답이 3번입니다. 그치? 이 답이 3번이어서 최종 답은 두 개를 짬뽕해가지고 이제 이런 답이 나옵니다. 이제 이런 거예요. 문제를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어차피 이게 위치 관계가 이 물줄기와 이 물줄기가 똑같기 때문에 얘도 안 걸리면 얘도 여기서는 안 걸릴 거고요. 어차피 이 위치 관계가 이 선과 이 점까지 거리랑 이 선과 이 점까지 거리가 역시나 똑같기 때문에 이 물줄기가 천장에 닿지 않으면 똑같은 물줄기를 썼을 때 얘도 천장에 닿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정도의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498번이고요. 자, 하나 더 있네요. 499번.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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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짠짠짠짠짠. 499. 방금 이 문제가 이제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세화고의 서술형 마지막 문제입니다. 세화고가 옛날보다는 조금 시험이 많이 쉬워지고 있어요. 시험이 너무 어려우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애들이 지원을 안 하려고 합니다. 좀 기피 현상이 생겨서 휘문고 같은 경우도 대표적입니다. 휘문고 막 작년에 막 미달라고 그랬거든. 진짜 휘문고 막 미달라요. 왜 애들이? 휘문고는 또 신입생 많이 뽑아. 막 400명 넘게 뽑거든 한 학년에. 학교도 진짜 커. 막 반이 막 16반씩 있고 막 그러니까. 근데 옛날에 진짜 휘문고 잘 나갈 때는 수학은 모의고사를 보면 1등급이 나오는데 내신이 5등급, 6등급이야. 내신 점수 따기가 너무 힘드니까 전교생의 75%가 넘는 학생이 재수를 합니다. 왜? 내 수능 점수에 비해 내신이 너무 형편이 없거든. 그러니까 정시로 무조건 대학을 가야 되는데 정시가 또 자기 성에 안 차는 거죠. 그러니까 걔네는 그냥 입학할 때 아예 그냥 고등학교 4년이다 생각하고 들어간대요. 고등학교 4년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고 그 휘문고 정문 바로 앞에 휘문고 정문 앞에 되게 조그마한 차선이 하나 2차선짜리 도로가 있어. 좁은 정문 앞에 딱 건너자마자 종로 재수학원이 이렇게 다 거기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있으면은 창밖에서 이제 형들이 손짓한대요. 여기로 오라고. 자, 여기가 네가 이제 1년 후에 와야 할 곳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 사실 이제 휘문고도 그렇고 경기고도 그렇고 경기고도 그렇고 강남구에 있는 대부분 학교들이 애초에 강남구에 있던 학교가 아니고 다 이사 온 겁니다. 강북에 있다가 다 학교가 통째로 이사를 건물을 들고 오진 않았겠지만 건물을 새로 지어가지고 학교를 다 이사 갔어요. 옛날에 이제 박정희 정권 초반 때만 해도 나도 그 시절 사람은 아닌데 그 시절만 해도 이제 강남이 그렇게 막 개발이 되었던 시기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강북이 포화 상태야. 경기고도 경기고도 휘문고도 막 다 강북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강남 개발해야겠다 하고 이제 막 강남을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여기에 막 좋은 학교들이 몰리면서 막 정치인들이 몰리면서 막 이랬거든. 저기 지금 좀 오래된 아파트인데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지금 옛날부터 이제 되게 우리나라의 부자들이 사는 아파트 이제 좀 이런 인식이거든.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이제 처음 지어질 때 그랬다고 하더라고. 고위 공직자들한테 그냥 집을 거의 헐값에 그냥 준 거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엄청 부자라고 하더라고. 자, 다음 문제 499번 볼게요. 이제 AB 길이가 25고요. BC 길이도 25고요. AC 길이가 30인 AC가 제일 긴 변인 이등변 삼각형인데 그 그림도 조금 이등변 삼각형처럼 안 생겼죠, 그렇죠? 이등변 삼각형이 어쨌든 요렇게 A, B 20, B, C 20, 25 A, C 30인 이등변 삼각형이 있고요. 점 A에서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 차근차근 좀 따라가 볼게요.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고요. AB 위에 한 점 P를 잡아서 선분 AC 위에 한 수선의 발을 어디 위에? AB 위에 한 점을 P, AC 위에 한 점을 Q. 여기 어딘가 한 점 P로 잡고요. 여기 어딘가 한 점을 이렇게 Q로 잡아서 각각 수선의 발을 R이랑 S. 이렇게 R, 여기가 S, 그다음 UT, 이쪽이 U, T. 이렇게 된답니다. 이렇게 잡았으면 SH 길이는 UH의 6배래. SH가 어디 있어? SH 길이는 UH 길이의 6배가 돼야 된답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어야 한대요. 그때 선분 AH의 길이를 구해보세요. 뭐 이런 문제네요. AH가 어딨니? AH. 요 녀석 높이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인데요. 이제 좌표 평면화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의상 여기를 y축, 뭐 어디를 x축, y축이라고 잡아도 이제 크게 상관은 없는데 여기가 이제 제일 편해 보이니까 여기를 x축, y축으로 잡고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그러면 먼저 뭐부터 찾아야 되냐? 이 각각 왼쪽, 오른쪽 거의 길이부터 좀 찾아야 되거든요. 이걸 찾을 수 있는 방법이 그냥 중학교 때 배운 피타고라스 정리를 좀 이용을 하면 여기를 A, 여기를 25-A라고 하면 요놈 제곱에서 이거 제곱 뺀 것과 625에서 A제곱을 뺀 것과 그게 요놈 제곱이죠. 지금 오른쪽 삼각형에서 요놈 제곱에서 요놈 제곱을 뺀 게 즉 900에서 25-A의 전체 제곱을 뺀 것이 두 개가 똑같이 AH의 제곱이 돼야 합니다. 그렇죠? 피타고라스 삼각형 왼쪽 피타, 오른쪽 피타에서.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이쁘게 하면 900에서 625 빼면은 275인가요? 275가 25-A의 제곱에서 빼기 A의 제곱을 한 건데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를 하면 얘에서 얘를 빼면 25-2A가 나오고요. 얘랑 얘를 더하면 25가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양변 25로 나눠버리시면 이게 25가 딱 9번 들어있나요? 9번 맞니? 4번, 4번, 8번 하고 3번이니까 11번 들어있나요? 11은 25 마이너스 이제 2A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2A는 14가 돼서 숫자가 되게 이쁘게 떨어지게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즉 A가 7이라고 나온다는 거지. 즉 내가 여기를 원점으로 잡았으니까 이 점의 좌표는 그럼 마이너스 7,0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요 길이가 7이니까 이제 요 길이는 이제 18이 될 거니까요. 요 길이가 이제 18,빵이 된다는 거죠. 요렇게. 좀 귀찮지만 이 작업들을 좀 일일이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요 직선 AB 있잖아. AB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제 7 집어넣으면 계산 짱 귀찮네요. 그쵸? 625에서 49 빼면 77에 49를 빼면 24의 제곱이래요. 그쵸? AH가 24가 나온답니다. 0,24. 즉 1번 문제 답이 이제 AH 길이가 24입니다는 이제 나오고요. 직선 AB는 마이너스 7,0과 0,24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y는 7분의 24x 플러스 24라는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쵸? 기울기가 7분의 24니까요. 그쵸? y절편이 24니까. 그 다음 또다시 이제 직선 누구? AC. 직선 AC는 기울기가 요 길이가 18, 24 마이너스 6으로 나누면 3이고 6으로 나누면 4니까요. 마이너스 3분의 4고요. y절편은 똑같이 이제 24가 됩니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AB와 AC를 찾았는데 좀 지울게. 여기 필요 없는 거 이제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 찾아놨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를 풀 건데요. 뭘 기준으로 풀 거냐? y좌표를 기준으로 풀 건데요. 왜냐면 이 조건 때문에 봐봐. SH 길이가 어차피 PR 길이고요. PR 길이는 곧 P의 y좌표이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QT 길이는 UH 길이는 QT 길이인데요. QT 길이는 곧 Q의 y좌표입니다. 그치? 근데 이제 P의 y좌표가 Q의 y좌표의 6배입니다. 라고 놨기 때문에 점 P와 Q에서 y좌표를 여기를 t라고 두면 이 y좌표가 6t가 되는 상황이어야 되겠죠.
이렇게 놓으면 아 SH 길이가 UH 길이의 6배입니다 라는 식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사각형 넓이 합이 최대가 될 때의 BR 길이를 구하세요. 자, 여기 6t라고 놓으면 있잖아. 그럼 직선 AB에다가 P에다가 Y좌표 6t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누가 계산을 아주 이따구로 그지같이 만들어놨어. 7 T는 4X 플러스 28인가요? T는 X는 4분의 7T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가 이렇게 좀 귀찮지만 마찬가지로 직선 AC의 Q의 Y좌표 T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3T는 빼기 4X 플러스 3 곱하기 24 X는 마이너스 4분의 3T 플러스 18인가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 4분의 3T 플러스 18이에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이 왼쪽 사각형 넓이는 이 사각형 넓이는 요놈 X좌표 부호 바꾼 녀석에서 왜냐하면 요 녀석의 X좌표는 지금 음수일 거니까요. 그렇죠? X좌표 부호 바꾼 녀석과 Y좌표를 이렇게 곱한 것이고요. 이쪽 사각형 넓이는 그냥 요점의 X좌표와 Y좌표를 곱한 값이 될 겁니다. 18 마이너스 4분의 3t 괄호 t가 될 거라는 것이죠. 좀 귀찮지만 이걸 정리하시면 이제 2차식이 나오거든요. t가 음수인, 그러니까 최대값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t가 몇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라는 걸 찾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그 t값을 찾는 즉시 pq랑 모든 지점의 좌표가 전부 다 숫자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BR 길이가 얼마냐? 요 길이 찾으세요가 문제니까 즉 t만 얼마인지 찾으면 만사 OK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힘드네. 499번까지 했고요. 다음은 506번의 디귿번. 디귿번 3,C를 지나냐라고 할 수 있니? 자, 디귿번 길이는 뭐 어렵지 않죠, 그렇죠? 길이는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길이는 기억번 맞는 것 같고요. 니은번은 이렇게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0보다 작은 값이 나오니까 니은번도 이제 맞는다라는 것까지는 쉽게 찾을 수 있는데 3,C를 지나냐? C가 뭔데? Y절편이거든요. 이런 거야. X축이 있고 Y축이 여기가 있는데 여기가 C잖아. 근데 얘가 마이너스이고 얘가 5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딱 중점이 얘네들의 평균이니까 여기가 2분의 3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얘랑 똑같이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도 얘네 둘이 길이가 똑같을 건데 그럼 여기가 X좌표는 모르고 Y좌표가 C가 돼야 되는 건데요. 여기는 좌표가 0,C인데요. 역시 그럼 요점의 X좌표 0과 요점의 X좌표의 합이 2분의 3이 돼야 되니까 요점이 3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 생각으로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면 그럼 3,C를 당근 바딱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이해되시죠? 그렇죠? 다음은 512번입니다. 어떻게 석주 숙제 할만 했나요 오늘? 할만 했어요? 보통?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어려워질 겁니다. 자, 512번 볼게. 2차 함수가 한 마리 있고 힘드네. 꼭지점의 좌표가 이제 2차 함수 이거 가지고 다 찾을 수 있죠? 최고차 한계수 이제 어떻게 찾을 거냐면 FA는 T라고 할 때 FT는 0이 되는 세실수 A의 값의 합은 이 문제인데 일단 2차 함수를 먼저 좀 찾을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2분의 3이죠, 그렇죠? 2분의 3입니다.
최고차항 계수를 K라고 하면 있잖아. KX, K 거기 문제 있냐? 문제에 K 안 써져 있죠? K라는 문제에 있는 문장을 피하기 위해서 KX 제곱이라고 하면 지난 시간에도 간략하게 얘기해 줬으나 물론 대입해서 열심히 찾을 수도 있으나 요 길이가 4분의 9에 K가 나와야 하거든요. 꼭지점에서부터 K만큼 가면 K 제곱의 최고차항을 곱한 만큼 이렇게 길이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길이가 마이너스 2에서 0까지니까 이 길이가 2인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내가 찾는 K 값은 이제 9분의 8입니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가 최고차항 9분의 8에 x 플러스 2 하나랑 x 마이너스 1 하나를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는 함수인데 이 문제는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면 FA를 T라고 할 때 FT가 0이 되는 T 값이 FT가 0이 되는 얘를 만족하는 서로 다른 세 실수 A의 값의 합은 이렇게 물어보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거잖아. FT가 0이 나오려면 즉 어떤 함수값이 0이 나오려면 우리 문제에서는 함수값이 0이 나오려면 1하고 마이너스 2여야 하잖아. 무조건. 그치? 따라서 FT가 0이 되기 위해서는 T값이 누구랑 누가 돼야 돼? 마이너스 2하고 1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야지만 FT가 0이 된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걸 거꾸로 다시 이쪽으로 돌려버리시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FA가 마이너스 2가 되거나 FA가 몇이 돼야 합니다. 1이 돼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사실상 그냥 푸셔도 됩니다. 2차 함수식을 다 찾아놨기 때문에 FA라는 녀석이 이제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9분의 8에 A 플러스 2에 A 마이너스 1에 는 마이너스 2라고 놓고 A 값을 찾아도 되지만 그냥 얘가 함수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게 여기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A가 그냥 얘를 만족하는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되네 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얘는 계산을 해서 찾을 필요는 없고요. 봐봐. 얘는 몇이 돼야 1이 될지는 모르는데요, 선생님. 하지만 난 뭘 알고 있냐면 여기 나오는 이 두 값이 지금 내가 찾는 A 값인데 우리 문제에서 어차피 A 값을 다 뭐 하래? 더 하래잖아. 얘네 둘이 얘가 중점인 거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즉 둘이 평균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 둘이 더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 정도는 계산을 실제로 해보지 않고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합을 물어봤기 때문에. 만약에 A의 값을 구하세요 이랬으면 내가 계산을 직접 했겠지. 근데 A 값의 합은 이렇게 물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A 값 두 개는 합이 마이너스 1인 상황입니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거기다가 세 개의 합이니까 얘까지 더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값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2차 함수를 이렇게 찾아서 풀 수도 있지만 이 문제는 사실상 2차 함수 전혀 몰라도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이 없는 이제 그런 문제가 돼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512번이고요. 13, 14 두 마리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빰빰빰빰빰빰 513번, 514번. 함수 fx가 x제곱, 이게 어디 모의고사 기출 문제 같은데 그거 학교 시험지에서 학교 선생님이 좀 바꿔서 낸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말 써져 있는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구하고요. 일단 fx가 있고 gx가 있어서 f1하고 g1은 더하면 1이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f1 더하기 g1은 1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a는 음수이고요. b는 양수입니다. 이제 이런 게 써져 있네요. 5는 원점이고요. 저 사다리꼴의 넓이가 이제 16b가 돼야 한답니다. 사다리꼴의 넓이가 16b가 돼야 돼요. 계산이 조금은 귀찮겠네요.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2차 함수를 조금 더 완만하게 2차 함수가 이제 이렇게 있고요. x축, y축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상수함수 하나 그려져 있고요. 여기에 y절편을 기준으로 상수함수가 하나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교점과 요 교점을 지나는 요런 직선이 아이고 그림을 좀 잘못 그렸네요. 원점도 지나야 하는데 그림을 조금만 다시 그려볼까요?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x축이 여기 있고요. y축이 여기 있고요. 그림 점점 이상해지는데? 요 교점을 먼저 긋고요. gx가 여기도 지나고 여기도 지나고 여기도 지나고 그럼 상수함수가 그 다음 이 점을 따라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죠. 여기가 gx고요. 요 2차 함수가 fx이고요. 이런 상황이고요. f1과 g1을 더하시면 이제 1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제 먼저 이제 gx식을 좀 이쁘게 만들어 보면 여기가 꼭지점의 x좌표니까 마이너스 2분의 a 정도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랑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요 점의 x좌표가 이제 마이너스 a가 되는 거 정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요 점의 x좌표가 빵이잖아요, 여기가. 그치? 얘랑 얘 중점이 이제 얘가 나와야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걸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요 점의 y절편은 요 함수에다 집어넣은 마이너스 ab가 이제 y절편이니까 따라서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b입니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요 직선이 y는 bx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 원점 지나야 하고요. 마이너스 a 집어넣어서 이제 마이너스 ab가 나와야 하니까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 정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럼 조건 가를 한번 치다 볼게요. 그 다음 f1이라는 녀석이 1 플러스 a 마이너스 ab이고요. g1이라는 녀석은 집어넣으면 이게 b가 나오는데요. 걔가 1이랍니다. 즉 a 더하기 b는 ab와 똑같습니다 정도로 찾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a 더하기 b는 ab와 똑같습니다 정도로 찾을 수 있고요. 다음은 사다리꼴의 넓이가 이제 16b입니다. 이제 이렇게 찾는 건데 먼저 뭐부터 찾아야 되냐면 요 점의 x좌표가 y좌표가 얼마인지부터 내가 좀 찾아볼 건데요. 요 점의 x좌표 y좌표는 어쨌든 얘네들의 교점이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의 교점이니까 얘랑 얘랑 같다라고 놓고 연립을 할 건데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b의 x 마이너스 ab는 0이라고 둘이 갖다 놓고 이항하면 찾을 수 있고요. 이게 플러스 a와 마이너스 b를 찾아서 x가 마이너스 a하고 b가 남죠. 그렇죠? 마이너스 a는 요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요. 요 점의 x좌표 여기가 얼마가 됩니다. 여기가 b가 돼야 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 b를 집어넣잖아. 그럼 요 점이 b, b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b, b 제곱.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가 b, b 제곱이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볼 건데 사다리꼴의 넓이, 이제 사다리꼴이 이제 요 사각형이잖아요. 등변 사다리꼴이 되겠죠. 그렇죠? 등변 사다리꼴. 이제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제 이렇게 찾아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이런 거죠. 사다리꼴이 뭐 등변이든 아니든 어떤 사다리꼴이 있고요. 요 길이 a, 요 길이 b, 높이 h 지금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사다리꼴 넓이 공식이 a 더하기 b 곱하기 나누기 2 곱하기 h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녀석이 뭘 의미하냐면 중점, 여기 중점 잡고 이쪽도 중점을 잡으면 이 길이가 얘네들의 이제 평균값인 2분의 a 더하기 b가 나오거든요. 여기까지 오케이? 따라서 얘 곱하기 얘가 이 사다리꼴의 넓이에요 지금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여기 중점을 이렇게 잡는 거죠. 중점을 잡아서 요 길이 찾기가 어차피 힘든가요 지금? 하지 말자. 그냥 열심히 풉시다. 그냥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자, 그냥 어쨌든 쉽지 않아 보이니까 요 길이가 얼마냐면 얘에서 얘 뺀 거겠죠.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b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요 길이는 당연히 마이너스 a가 됩니다. 그렇죠? 됐나요? 자, 따라서 사다리꼴에서 윗변 마이너스 a, 아랫변은 요 녀석의 2배를 해야죠. 그렇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 얘네 둘이 더하고 곱하기 높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높이니까 이제 얘에서 얘를 뺀 거. 즉 마이너스 ab에서 마이너스 b 제곱을 뺀 값이 곱하기 2분의 1까지 한 값이 16입니다.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열심히 좀 정리를 하면 얘네들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니까 마이너스 2로 묶어버리시면 ab, a 더하기 b 나오고요. 얘네들도 마이너스 b로 묶어버리시면 플러스 2b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a 더하기 b가 나옵니다. 2분의 1이랑 곱해서 얘는 없어지고요. 얘가 16 이렇게 나오나요? 어디? 16b래요. b야. 그럼 이쁘네요. 이 딱딱 없어지니까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4겠죠. 왜냐면 a 더하기 b가 ab랑 똑같은데 a가 음수, b가 양수니까 곱한 건 음수입니다. 그치? 그럼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4예요. 그럼 ab도 마이너스 4네요. 그 다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이제 여기서부턴 곱셈 공식 쓰시면 됩니다. 참, 이렇게 그냥 조금 말이 많이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열심히 풀다 보면 그냥 희망은 보입니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513 마지막 문제 514 여기까지 풀고 쪽가 쉬어볼까요? 동동동동동동동동 동동동. 자, 이 2차 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함수 gx가 하나 있고 2차 함수는 x축에 접하고 fx와 gx가 접하나 봐요. 그렇죠? 접하는 점의 x좌표를 알파라고 하는 건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제 fx는 f 베타가 성립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514번인데 조건 가를 보시면 이런 게 성립한대요. x축에 접하고 이렇게 생겼대 fx가. 다음 1차 함수가 뭐 기울기가 1차 함수의 기울기는 뭐 양수일지 음수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차 함수가 하나 이렇게 있답니다. 접한대요. 그다음 요 점의 x좌표가 여기가 알파랍니다. 이렇게. 여기가 gx예요. 내가 그냥 아무거나 그린 거예요. 접하게. 나 어디서 접하는지는 나도 모릅니다. 그다음 조건 다해서 아니 fx는 f 베타 이상입니다 라고 써져 있는 말이 아까도 이런 비슷한 표현이 하나 있었는데 이 말은 x가 베타일 때 최소값을 갖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fx는 x가 베타일 때 즉 여기잖아. 여기가 베타가 된다는 얘기겠네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식을 세울 수 있거든. 첫 번째, fx는 x-베타의 전체 제곱. 최고치 함계수는 문제에서 1이라고 했으니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자, 두 번째는 있잖아. 잘 봐. 이런 순서야. fx는 gx. 요 녀석은 중근을 갖죠. 왜? 접한다니까. 그리고 그 중근은 알파가 되죠.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fx 빼기 gx가 인수분해가 x 빼기 알파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야 중근을 갖는다고 할 거니까 이 항에서 인수분해를 했을 때. 근데 어차피 gx는 1차식이니까 이 녀석의 2차항의 개수는 fx의 2차항 개수를 따라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gx는 선생 어떻게 찾나요? 이 두 녀석을 빼면 이제 gx가 나오죠. 그렇죠? gx는 이제 두 녀석을 얘에서 이제 얘를 빼면 gx가 나오는 겁니다. gx가 그럼 x 빼기 베타의 제곱 빼기 x 빼기 알파의 제곱입니다.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해 보면 둘이 먼저 빼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나오고 둘이 나오면 2x 빼기 알파 빼기 베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1차식이 나오죠. 그렇죠? 자, 우리 문제가 fx를 gx로 나눈 근데 fx를 gx로 나눈 나머지가 4래요. 근데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어떻게 찾기로 했냐면 얘가 0이 되는 x값 저기다 갖다 집어넣기로 했죠. 그렇죠? 여기까지 오케이? 얘가 0이 되는 x값이 얼마인데 여기서 0이 나와야 될 거니까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잖아. 그치? 여기다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를 집어넣으면 4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겠네.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를 집어넣으면 4가 나와요. 자, 이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자, 이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내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기준으로 있잖아. fx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일 때 오케이? 최고차항의 개수 1인 2차 함수일 때 여기 꼭지점이 있고요. 얼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요점에 y좌표, 요점에 y좌표 있을 때 요 간격을 k라고 하면 요 간격이 이제 k의 제곱이 돼야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우리 문제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야. 요 길이가 이제 4가 되려면 요 길이가 과연 얼마가 돼야 되냐 이거지. 2가 되잖아, 그치? 왜 이렇게 잡았냐면 y좌표가 4라는 지점이 그림이 조금 너무 조그만한데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알파와 베타의 딱 중점이잖아, 그치? 여기 x좌표가 베타고 여기가 x좌표가 알파인데 거기에 딱 중점이 뭐 여기에 있을지 뭐 여기 x절편에 있을지 뭘지 나도 모르겠지만 여기 있겠네요. 왜냐면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를 집어넣으면 얘는 0 나오니까 지금, 그치? 여기가 요 점의 y좌표가 4여야 한다 이거잖아, 그치? 그럼 요 점의 y좌표가 이렇게 4라는 말은 있잖아. 요 간격이 2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됐나요? 요 y좌표가 4가 되려면 꼭지점에서부터 떨어진 간격이 2칸만큼 돼야 된다는 거지. 지금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2차 함수이기 때문에. 꼭지점에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한 칸 떨어지면 1만큼 올라가고 2칸 떨어지면 1의 제곱 4만큼 올라가고 3칸 떨어지면 9칸만큼 올라갈 거니까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니까요. 그렇죠? 따라서 요 x좌표와 요 x좌표의 차이가 2가 돼야 됩니다. 즉, 요 점의 x좌표가 누군데 얘잖아요. 따라서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와 거기서 누구를 뺀 거? 베타를 뺀 값. 이 값이 2가 돼야 합니다. 사실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접선이 이쪽에 있으면 얘가 얘보다 더 작은 값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절대값을 씌워야 하는 게 맞아요. 왜 내가 그림을 이쪽에다 그리면 그림이 두 녀석의 크기가 반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2분의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2가 되니까 내가 찾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은 4가 됩니다. 분모 2는 절대값 밖으로 나와도 상관없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되셨죠? 되셨죠? 첫 번째로 이제 알려줄 녀석은 여기 다 지우고 이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이렇게 써볼게요. 다 아는 내용일 겁니다. 근데 하나 정도만 좀 배워볼 게 있을 거예요. 자, 어떤 2차 함수 fx 2차 함수가 있고요. ax 제곱이라고 하죠.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죠. a가 0만 아니면 됩니다. 이게 위로 볼록이든 아래로 볼록이든 언제나 성립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gx가 있습니다. gx가 있어서 gx 1차 함수니까 뭐 mx 플러스 m이라고 하죠. m값은 참고로 0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직선이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2차 함수가 있고 직선이 있을 때 이제 2차 함수랑 직선이 이렇게 두 번 만나는 상황이 있고요. 2차 함수랑 직선이 이제 한 번 만나는 상황이 있죠. 또 2차 함수와 직선이 이렇게 만나지 않는 상황도 물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입장으로 보는 거냐? 연립 방정식의 입장으로 보는 거야. 2차 함수랑 직선이 두 번 만나기 위해서는 교점이 두 개 있어야 되고, 그 말은 교점의 x좌표 역시 두 개가 있을 거니까 얘네들이 연립했을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는 거지. 근데 얘네들이 연립을 했다라는 게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 이게 이제 둘이 연립을 한 상황이고요. 이 녀석을 한쪽으로 싹 몰아버리면 ax 제곱에 b-m의 x 플러스 c-n은 빵입니다. 이제 이렇게 세울 수 있는데, 즉 이 2차 방정식에서의 판별식이 어떤 부호값을 갖느냐에 따라 위치 관계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제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하고요. 한 점에서 만나려면 얘가 중근을 갖습니다라고 해야 되고요. 만나지 않으려면 얘가 이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이걸 물어볼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런 걸 물어봐요. 2차 함수가 하나 있고요. 기울기가 m짜리 직선이 하나 있습니다.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해볼게요. 그때 이 두 점의 x좌표를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요 길이, 요 d의 관계 같은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뭘 이용할 거냐면 피타고라스 정리와 기울기의 정의, 이 두 가지를 좀 이용을 할 건데요. 일단 기울기가 m인 직선은 예를 들어 기울기가 2야. 기울기가 1이야. 기울기가 1이라는 말은 요 위에 두 점을 잡으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기울기인데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내가 요 길이를 몰라 k라고 잡으면 요 길이가 당연히 루트 2 k가 나와야겠지, 그치? 기울기가 2야. 그럼 요 두 점을 잡으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리면 x의 증가량이 y의 증가량의 딱 반절이어야 돼, 그치? 1대2 비율을 만족하고 있어야 기울기가 2라고 할 수 있잖아. 따라서 요 길이를 k라고 하고 요 길이를 2k라고 하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요 길이는 루트 5 곱하기 k라는 값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이걸 좀 일반화 시킨 건데요. 그럼 기울기가 m짜리 직선은 기울기가 뭐 양수일 때만 일단 좀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잡고 요 길이를 k라고 하면 요 길이가 mk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기울기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사실 mk의 절대값이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이거든요. 그럼 역시나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시면 요 길이가 루트 m제곱 플러스 1 곱하기 전체 k 이런 값이 나온다는 거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따라서 두근의 차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절대값이라고 보통 쓰죠. 알파 베타를 내가 그냥 베타를 오른쪽에 있는 거라고 썼다만 누가 큰지 모를 때도 있을 거니까요. 그때 이제 요 길이 d에 관련된 식은 루트 m제곱 플러스 1에다가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입니다. 이런 걸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많이 이용이 되냐면 요 길이가 먼저 주어져 있어요, 문제에서. 요 길이가 뭐 예를 들어 이 직선이 기울기가 뭐 3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요 길이가 2루트 10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은 저 뒷값이 기울기가 3이니까 루트 9 플러스 1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 2루트 10이라는 얘기야? 그 말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 2가 되겠네. 즉 두 근 사이의 거리가 2 차이 나네 라는 상황을 우리가 저 두 점 사이 비스듬한 녀석의 길이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올게. 그리고 우리가 그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그 2차 방정식의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이제 이런 것도 알고 있잖아요. 두근의 A, B, C는 따로 안 쓸게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이고요. 두근의 곱은 A분의 C이고요. 그 다음에 두근의 차도 우리가 공식화 시켜 놓을 수 있거든요. 두근의 차는 A분의 A의 절대값분의 루트 판별식 이렇게 쓰면 이게 두근의 차가 나오거든요. 단 실제로 근이 존재할 때만 두근의 차가 있겠지. 실제로 두근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제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만 이 값이 존재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짝수 공식은 안 됩니다. 판별식 짝수 공식은 안 돼요. 이거를 그대로 쓰시면 이게 두근의 차가 나와. 아니, 어떻게 일기에 두근의 차가 나오는 거냐? 근의 공식을 써서 얘네들 유도 과정이랑 전부 다 똑같아. 근의 공식을 쓰시면 마이너스 b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인 거잖아. 이게 그치? b제곱 마이너스 4이시니까. 그럼 하나가 요 녀석이고 하나가 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d니까요. 실제로 둘이 뺀 겁니다. 그리고 근의 공식이 왜 2예요? 이게 2인데요. 그렇죠? 이렇게. 이게 근의 공식. 실제로 얘에서 얘를 빼면 실제로 근데 누가 알파고 누가 베타인지 모르니까 빼서 절대값을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빼면 그냥 이런 값이 나온다라는 거지. 뭐 엄청나게. 합은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둘이 더했더니 이제 이런 값이 나옵니다. 곱도 마찬가지로 둘이 곱했더니 이제 이런 값이 나와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두근이 존재하는 상황에선 실제로 둘이 빼면 이런 공식이 남게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원리를 가지고 그럼 두근의 차가 2야 이런 걸 쓰시면은 뭐 이제 다른 정보들을 또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입니다. 자, 요 식하고 두 번째는 이제 식을 작성하는 요령 또는 최대값, 최소값에 관련된 건데 물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자, 요런 겁니다. 2차 함수가 하나 있고요. 이번엔 2차 함수가 하나 있고요. 직선이 하나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요 사이에 있잖아. 요 사이에 어딘가 한 점이 있어서 요 직선까지 수선의 발을 내린 이 길이의 최소값을 찾는 상황입니다. 즉 어딘가 한 점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 사이에 어딘가 한 점이 있어서 이 길이가 있어서 뒤의 최소값, 뒤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상황은 이제 어떤 상황이냐? 평행한 접선을 좀 생각을 할 건데요. 우리가 평행한 접선, 얘랑 평행한 접선인 상황.
이 점에서 내린 수선의 발보다 거리가 먼 게 없죠. 왜냐면 생각해보면 얘는 이제 얘보다 앞에 있을 거 아니니,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내가 찾는 맥시멈 값입니다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오케이? 물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을 할 수도 있냐면 이제 이런 거야. 평행한 접선 어떻게 찾을 건데 판별식 0이다 이용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알았죠? 판별식 0이다 이용해서 찾으시면 되고요. 2차 함수가 있고 이런 상황하고도 똑같죠. 직선이 있어서 직선이 이렇게 아래쪽에 있어서 어떤 한 점을 잡아서 이렇게 내린 요 뒤에 최소값을 찾는 상황도 똑같습니다. 요 상황 역시 얘랑 평행한 접하는 상황을 찾으셔야 요 점에서 내린 요 D값이 요 거리가 최소값이 된다는 거죠. 왜 다른 점은 이 노란 선보다 더 뒤쪽에 이제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짧은 지점은 없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어떻게 풀 수도 있냐면 물론 판별식이 0이다 써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찾을 수도 있지만 이런 거야. 어딘가 한 점을 잡아서 y축하고 평행한 선을 그리세요. 그럼 나는 있잖아. 어쨌든 이 수선의 발의 최소값을 찾는 거잖아. 요 길이가 최소가 될 때는 얘가 최소가 될 때입니다. 왜냐? 어디서 또 다른 데서 그어도 어차피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은 계속 닮음일 거예요. 이런 각도들이 안 바뀔 거잖아. 그렇지? 이렇게 두 각만 똑같으면 닮음입니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길이가 제일 짧을 때가 그때 요 길이도 제일 짧을 겁니다. 됐나요? 그럼 이제 요 길이의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냐? 뭐 되게 쉽죠. k라고 놓으면 이게 fx고 얘가 gx면 요 길이는 fk 빼기 gk잖아. 그냥 2차식이죠 뭐. 그냥 2차식이에요. 그냥 2차식. 왜 얘가 2차 함수고 1차 함수니까 2차식이 될 거니까 k가 몇일 때 최소값을 갖습니다라는 걸 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k가 몇일 때를 찾았으면 그때 이 길이는 어떻게 찾을 건데 이 녀석의 기울기가 결정을 할 거예요. 자, 내가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잠깐만. 되게 그냥 계산이 이쁘게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겠으나 자, 뚱뚱뚱뚱뚱뚱뚱뚱 y는 x제곱이라고 하고요. 그냥 편의상 기울기가 2짜리 직선이 아래쪽에 이렇게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이 정도 돼 있대요. 그때 문제가 어딘가 한 점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내린 수직거리를 d라고 할 때 d의 최소값 구해. 첫 번째 방법, 아주 정석적인 방법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즉 평행한 접선식의 아이디어를 쓰는 거지. 평행한 접선을 이렇게 찾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린 게 최소가 되겠구나, 이게 최소값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는 거지, 그치? 평행한 접선은 어떻게 찾을 건데 y는 2x 플러스 k라고 놔버리면 되는 거지. 평행할 거니까 기울기는 2인 걸 알고 있잖아. 그래서 그럼 x제곱은 2x 플러스 k라고 놓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는 빵 해서 판별식이 0이다를 쓰시면 k가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걸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얘는 2x 마이너스 1인 걸 찾았고 이 녀석은 y는 2x 마이너스 2인 걸 찾아서 요 거리는 어떻게 구할 건데 혹시 이런 거 알고 계신가요? 요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그 평행한 두 직선 y는 mx 플러스 n과 y는 mx 플러스 n 프라임, 기울기는 똑같고 y절편이 다를 때 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얘네 둘 사이의 거리가 이제 요렇게 구할 수 있어요.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y절편끼리의 절대값, y절편끼리의 차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걸 쓰셔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루트 5분의 1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소가 되는 상황이에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평행하니까 여기서 거리를 구하나 여기서 거리를 구하나 여기서 거리를 구하나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치?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가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라는 걸 찾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똑같은 문제를 좀 다른 방식으로 풀어볼게요. 판별식을 쓰지 않고도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거죠. 2차 함수 똑같이 y는 x제곱 하나 있고요.
기울기가 2짜리 직선이 하나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y는 2x 빼기. 그래서 먼저 이렇게 뭐 x는 a든 k든 뭐 이렇게 하나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버리면 내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얘가 최소일 때 이제 얘도 최소거든요. 왜? 어디에서 그어도 이 삼각형이 다 닮음이 나올 거라서 얘가 최소일 때 얘도 최소일 거야. 그치? 그럼 요 길이가 뭐예요? 여기 k제곱에서 뺀 거죠. 뭐 마이너스 2k 플러스 2인데 이 녀석은 k-1의 제곱 어쩌고 저쩌고 될 거니까 그냥 k가 몇일 때 최소인 걸 알 수 있다. k가 1일 때 최소가 되면 알 수 있다는 거야. 그치? 요 식을 하나 이차 함수로 보면 k가 1일 때 그냥 최소가 되면 알 수 있어. 1을 실제로 집어넣으면 이 얼마 나와? 1 집어넣으면 여기 길이 1 나오지. 그때 이 기울기 어떻게 찾을 거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찾을 거냐면 요 녀석의 기울기 얼마야? 2직. 그치? 이거에 좀 착안을 해서 찾을 건데 이런 거야. 봐봐.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리면 봐봐. 얘분의 얘가 1대 2야. 그치? 이거분의 이거가 1대 2지. 그치? 근데 이거분의 이거는 예를 들면 요각의 탄젠트 값이랑 똑같아. 그치? 이해돼? 거꾸로 요각의 탄젠트가 얘분의 얘지? 이해돼? 그럼 얘분의 얘도 요각의 탄젠트잖아. 얘분의 얘는 조그만한 삼각형에서 요각의 탄젠트고요. 얘분의 얘는 요 큰 삼각형에서 요각의 탄젠트니까 어쨌든 값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2대 1이잖아. 그러니까 2대 1이어야 돼. 이해돼? 여기 기울기가 2라는 건 여기가 1이고 여기 2니까 2대 1이잖아. 2대 1이어야 된다는 거야. 2대 1대 루트 5가 돼야지 직각삼각형이 되겠지. 즉 1대 루트 5 비율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가 1이니까 여기는 루트 5분의 1이구나. 이제 이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판별식 없이도 문제를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k가 몇일 때도 찾을 수 있으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고 뭐고 아무것도 몰라도 사실 충분히 다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림을 내가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 이런 그림 진짜 많이 봤을 거야. 이런 그림 진짜 많이 봤을 건데 수직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얘분의 얘와 얘분의 애가 요각의 탄젠트야. 조그마한 삼각형에서. 그치? 얘랑 큰 삼각형에서 탄젠트를 보면 얘분의 얘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값이 언제나. 왜? 걔도 어쨌든 요각의 탄젠트 값이니까. 다른 사인이나 코사인을 이용하는 것도 많이 나오는데 보통 이 정도의 계산밖에 사용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막 열심히 숫자에 의존해서 계산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기울기의 값이 얼마인 것 정도만 가지고도 저 길이가 얼마인지를 다 찾아낼 수 있다 정도의 생각입니다. 자, 다음은 근해 분리라는 녀석인데요. 이 녀석이 이제 좀 문제가 많아요. 뿅뿅뿅뿅뿅. 근해 분리라는 개념인데요. 일단 기본적인 문제들은 기본적인 것들을 써서 풀 거기 때문에 아주 기본이 되는 상황들은 조금 익혀두시길 바랍니다. 근데 다만 이 근해 분리는 문제가 꼬이면 꼬일수록 문제에다 적용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서 문제가 꼬여 있을 땐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할 건지까지 좀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근해 분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2차 방정식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선 A를 양수라고 놓을 겁니다. 선생 A가 음수가 되면 어떻게 해요? 양변에 최고차항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가지고 양수로 바꿔놓고 푸시면 돼요. 알았죠? 자, 이렇게 될 때 1번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으로 접근할 거냐면 요 녀석을 fx라고 놓고 접근을 할 건데 원래 두 근이 모두 양수야? 그러면 x절편이 둘 다 양수여야 되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x절편이 둘 다 양수가 되려면 그림이 이렇게 되고 여기가 0이 있어야 돼. 그치? 여기가 0이 있어야 돼. 그치? 두 근이 모두 양수 말고 두 근이 모두 어떤 p보다 크다. 미안해. p보다 크다. 양수는 0보다 크다인데 0 말고 다른 값이 기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두 근이 모두 0보다 크다는 p가 여기 있어야 돼. 근데 여기서 문제는 두 근이라는 건 꼭 굳이 서로 다를 필요가 없거든요. 이렇게 돼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중근을 갔는데 똑같은 거 두 개가 나오고 그 똑같은 거 두 개가 둘 다 P보다 크면 되는 거 아니니, 그치? 그러니까 일단 근을 갖긴 가져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커야 합니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요 P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됩니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P가 여기 있으면 위쪽으로 가서 그래프 위에 점이 있어야 되니까요. FP가 0보다 크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두 개만 되면 이런 그림을 만족시키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그래프가 여기 있고 P가 여기 있는 것도 P 집어넣으면 양수가 나오고요. 판별식 0보다 크니까 이런 걸 만족하잖아. 근데 이건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는 거지. 얘와 얘의 차이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 축의 위치가 얘는 P보다 왼쪽에 있고 P보다 오른쪽에 있어요.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축의 방정식이죠. 그렇죠? 축. 이 축의 방정식이 P보다 큽니다.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때 두 근이 모두 P보다 큽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럼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을 땐 어쩔 건데 두 번째 두 근 모두 P보다 작습니다. 라고 하려면 그래프가 여기 2차 함수가 있고 여기 x축이 있으면 P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 이게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은 그림이죠. 2차 함수가 여기에 이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도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역시나 근을 가지려면 판별식 0 이상이어야 하고요. 그렇죠? 두 번째 역시 P를 집어넣은 함수값이 양수여야 되겠죠. 왜냐하면 위쪽으로 올라가야 만나니까요. 그렇죠? 세 번째는 역시나 얘와 얘의 차이점이 이제 축의 위치인데 마이너스 2A분의 B가 이 녀석은 이제 P보다 작아야 한다. 이렇게 세 개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두 근 사이에 P가 존재합니다. 즉 다르게 얘기하면 한 근은 P보다는 커야 하고요. 한 근은 P보다 작아야 합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 말은 2차 함수가 여기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X축이 여기 있고요. P가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어딘가 들어 있습니다. 그치? 그럼 문제는 축은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축이 여기 있을 때 P가 여기 있어도 그만 여기 있어도 그만이거든요. 축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뭐만 보면 되냐면 함수값만 0보다 작습니다를 보면 되거든요. 이유는 이런 거죠. 선생님 판별식은 왜 안 봐요? 에 대한 얘기인데 그냥 기하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거야.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어떤 음수인 함수값을 가져야 돼. 그치? X축 아래쪽에 그래프가 지나야 돼.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X축 아래쪽에 그래프가 지나야 돼. 그치? 그럼 이렇게 올라오면서 반드시 X축과 두 번 만날 수밖에 없지 않겠어? 즉,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이건 자동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건 자동이에요. 내가 따로 생각하지 않아도 어떤 함수값이 0보다 작다라는 게 하나가 존재하면 판별식은 무조건 0보다 크다라는 값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로 굳이 관찰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기본적으로 베이직한 상황인데 봐봐.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 문제가 된다는 거야. 뭐 어떤 이런 근의 분리를 적용시킬 수 있는 상황이 이런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k는 빵. 요 방정식에 두 근이 모두 2보다 커야 합니다. 이런 문제에서 예를 들어 딱 이런 개념을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거야. 좌변 통째로 fx라고 놓고 이 문제에서 k값은 2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문제를 사실 조금 적용시키기 힘든 상황이 뭐냐면 적어도 한 근이 2보다 크다 이렇게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가면 케이스가 몇 개가 나오냐면 이제 좀 자세하게 쪼개면 케이스를 5개로 나눠서 푸셔야 합니다. 자, 봐봐. 첫 번째, 둘 다 2보다 클 때. 두 번째는 하나는 2보다 크고 하나는 2보다 작을 때. 근데 이럴 때도 있잖아. 하나는 2보다 크고 하나가 2야. 이럴 수도 있잖아. 적어도 한 근이 2보다 크다니까, 그치? 여기까지 올게. 이제 이 녀석은 세 개밖에 없네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세 개를 나눠서 이제 푸셔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한 근이 2보다 크다. 그 이제 이런 건 세 개고 또 이제 이런 걸 이제 판단하기가 좀 힘든 문제들이
적어도 한 근이 1 이상 3 이하입니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할 게 되게 많아요. 둘 다 1 이상 3 이하일 때, 하나는 1 이상 3 이하에 들어오고 하나는 못 들어올 때, 이제 하나는 못 들어올 때가 둘 중에 큰 게 들어오고 작은 게 못 들어올 때랑 작은 게 들어오고 큰 게 뭐 이런 것들을 나눠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나는 그냥 정말 기본적인 문제 있잖아. 두근이 몇보다 크다, 몇보다 작다, 몇보다 몇 사이의 존재. 딱 이 세 상황 아니고서는 전부 다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전부 다 적당히 이항하여 적당히 이항을 해서 이런 꼴로 만들 거야. 이런 꼴로 만들어서 y는 fx 그래프하고 y는 gx의 그래프를 그려서 얘네들의 실근의 존재성을 내가 판단을 해볼 거다라는 거지. 오케이. 무슨 소리냐? 자, 이 문제를 풀 때 이제 이렇게 풀 거라는 거야. 얘를 이렇게 바꿔놓고 y는 요 이차함수 그래프랑 y는 요 직선을 그려서 얘네들의 교점 중 적어도 하나만 2보다 큰 쪽에 생기도록 만들어 주자는 거지. 쟤네들의 교점이 방정식의 실근이니까 얘네들의 교점 중 적어도 하나를 2보다 큰 쪽에 만들게 문제를 풀겠다는 거야. 교점이 하나여도 되고 두 개여도 돼. 2보다 큰 지점에 교점이 한 개 이상만 있으면 돼.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아, 그러면 얘네 둘의 x가 2보다 큰 교점이 존재만 하면 돼. 적어도 하나 있다라는 말은 2보다 큰 쪽에 교점이 한 개 이상만 존재하면 되니까 요 이차함수 그래프를 있잖아. 요 좌변에 있는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리기가 이제 짱 쉽잖아. 그러니까 2라고 하면 여기 엑셀편 2면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죠? 2 집어넣으면 6 나오나요? 2,6을 이렇게 지날 건데 2,6을 지나는 여기에 빵꾸 뚫린 이렇게 생긴 곡선이라는 거지. 2보다 큰 쪽에 지나는. 그럼 얘도 그리기가 쉽잖아. 얘는 기울기가 k이고요. 1, 빵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는 직선 얘랑 만나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아, 그러면 딱 여기 접할 때 찾아가지고 얘보다만 오른쪽으로 돌면 돼. 그럼 무조건 만날 거야. 얘를 넘어가서 어차피 이렇게 직선이 어차피 이렇게 가도 이 이차함수 올라가던 거랑 만날 거야. 어차피. 됐나요? 아, 그럼 나는 이 접하는 것만 찾아서 걔보다 위에 있으면 되겠네라는 생각을 하자는 거지. 왜 어차피 이쪽으로 이렇게 가도 이차함수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차함수랑 무조건 만날 거라는 거지. 직선이랑 이차함수. 적어도 한 번만 만나야 되니까 꼭 두 번 만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문제는. 이해돼? 조금 왜곡시켜서 조금 왜곡시켜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점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얘랑 만나기만 하면 돼. 그럼 어차피 이렇게 가도 이차함수랑 어차피 만나지 않냐 이거야. 우리는 무조건 두 번 만나야 된다 이건 아니고 적어도 한 번만 한 근이 2보다 크다라는 건 2보다 큰 쪽에 교점이 한 개 이상만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 만나는 거고 어차피 이건 두 번 만나는 거고 이것도 역시 한 번 만나는 거니까 한 번 만나는 것만 찾아서 기울기가 걔보다만 큽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 오케이. 그럼 이거 어떻게 찾으면 내 판별식 빵입니다만 하면 되잖아. 그렇지. 얘 어차피 갖다 놓고 이항하면 처음식 나올 거니까 처음식 판별식 땡겨버리시면 이렇게 나올 건데요. 어이씨 뭐야 씨. 맞죠? 그럼 K가 이쁘게 숫자가 안 떨어지네요. 아, K를 몇이라고 놔야 숫자가 이쁘게 떨어질까요? 이렇게 됐죠. K가 근의 공식 쓰시면 2배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야? 2루트 3. 여기 2루트 3이야? 2루트 3인데 봐봐 내가 찾는 기울기는 양수야 음수야 지금? 양수니까? 아니야, 잘못. 맞아. 2루트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아, 따라서 내가 찾는 답은 K는 2 플러스 2루트 3보다 크면 됩니다. 이것만 찾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끝난다는 얘기지.
됐나요? 이 정도로 뭔가 적어도 하나 있다 아니면 막 기준이 되는 숫자들이 막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건 이 상황을 온전히 적용시키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상황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푸는 게 빨라요. 그냥 진짜 문제에서 두근이 모두 뭐보다 크다. 둘 다 뭐보다 작다. 하나는 뭐보다 크고 하나는 뭐보다 작다. 그냥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들은 이런 생각을 적용시키는 게 빠르지만 문제가 좀 어렵다라는 건 일품과 블랙라벨에 조금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블랙라벨 스텝 2 이상 뭐 일품에 뭐 고난도 문제 있는 페이지 이상 그 정도 이상 되는 문제들은 온전히 그냥 이렇게 주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눠서 하느니 그래프를 관찰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조금 편하다라는 얘기죠. 그래프를 관찰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은 근해 분리 정도만 설명을 해주려고 했고요. 일단 오늘 숙제를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유형 7, 8, 9 딱 이렇게 3개만 숙제입니다. 근데 숙제가 너무 적잖아. 내가 따로 프린트를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유형 7번은 문제를 보시면 책을 한번 잠깐 펴볼까 얘들아. 유형 7번을 보시면 이게 오메가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3차 방정식 얘기가 간혹 나오긴 하는데 어차피 우리 복소수 할 때 이게 진퉁인지 짝퉁인지 뭐 그거에 관련된 얘기를 했고요. 여기 있는 모든 문제가 그 진퉁, 짝퉁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것만 잘 구분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를 풀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유형 7, 8, 9 해서 75개밖에 없기 때문에 프린트를 하나 나눠줄 건데 그 프린트에 반절 숙제로 내줄 겁니다. 프린트가 60 몇 개거든요. 프린트를 다 내주면 이제 100문제가 넘어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또 너무 많아지니까 프린트가 60 몇 개였던 것 같은데 기억에. 그래서 프린트의 반절을 좀 이따 내가 가지고 올 겁니다. 좀 쉬자.